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일부러 야채 주스를 챙겨 마시거나 너무 바쁠 땐 컵라면으로 간단히 식사를 때운 적. 그런데 그렇게 챙긴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가 괜찮다, 이 정도는 건강식이지 하고 지나쳤던 음식들 중에서 실제로는 노년기의 몸에 큰 부담을 주는 음식 6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4위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컵라면입니다. 그리고 1위는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한 음식일 겁니다. 먼저 생각해 볼까요?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믿습니다. 야채, 천연, 저지방, 무설탕 같은 단어가 붙으면 일단 안심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숫자로는 잘 안 보이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당분, 인공첨가물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식으로 알고 계신 음식부터 짚어볼까요? 6위. 시판용 야채 주스. 건강을 챙긴다고 마셨는데 오히려 당폭탄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야채 10가지 함유, 비타민 가득이라고 적힌 주스 많이들 드시죠? 하지만 이런 주스 한 병에는 각설탕 68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무가당이라고 적혀 있어도 과즙 자체의 당도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혈당이 높다고 해서 커피 대신 야채 주스를 마시기 시작하셨대요. 한 달 뒤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 있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스로 만들면서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스니까 괜찮겠지 하고 마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번엔 100% 채소즙인지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직접 만든 생야채즙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스로 마시는 대신 생야채를 씹어 드시면 훨씬 혈당이 안정됩니다. 5위. 가공빵. 간단한 아침 식사의 함정. 빵은 부드럽고 먹기 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판빵은 밀가루 외에도 버터, 설탕, 소금, 인공향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 강화빵, 통밀빵이라고 해도 실제 통밀 함량은 1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김 씨는 아침마다 토스트와 커피를 즐겨 드셨습니다. 밥보다 속이 편하니까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1년 뒤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빵 속에 트랜스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였습니다. 빵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통곡물빵이나 현미로 만든 누룽지, 고구마를 아침 식사로 바꿔보세요. 소화도 편하고 혈당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빵보다 더 자주 먹고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컵라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먹는데 뭐 어때 하시지만 이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4위. 컵라면 한 끼 때우기의 대가. 컵라면은 빠르고 편리합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 식사 준비가 번거로우면 자주 찾게 되죠. 하지만 컵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절반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국물까지 드신다면 사실상 하루치를 넘기게 됩니다. 게다가 기름에 튀긴 면과 인공조미료, 방부제가 들어 있어 혈압과 혈관 건강에 큰 부담을 줍니다. 꾸준히 먹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원인이 되죠. 한 60대 어르신은 면발이 부드러워 먹기 좋다고 매일 점심마다 컵라면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혈압이 180까지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컵라면을 줄이고 나서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죠. 컵라면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나트륨을 줄이려면 물을 더 붓고 조리하세요. 또한 삶은 달걀이나 데친 채소를 곁들이면 포만감도 높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는 우리가 흔히 간편식으로 먹는 또 다른 음식 2가지와
놀랍게도 1위로 뽑힌 충격적인 음식의 정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단 음식을 드시나요? 그 질문의 답이 바로 다음 순위의 단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3위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음식은 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신 적 있는 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3위. 캔커피 달지 않아 보여도 숨은 당이 가득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특히 캔커피는 간편하고 맛도 부드러워서 자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캔커피 생각보다 당분 폭탄입니다. 표시를 보면 블랙 무가당이라고 써 있어도 대부분의 제품엔 인공감미료나 유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커피 속 카페인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높이고 나이가 들수록 신장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70대의 한 어르신은 설탕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괜찮다며 하루에 캔커피를 2~3캔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겼죠. 검사 결과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혈압 상승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 설탕 없는 드립커피나 보리차, 둥글레차로 바꿔보세요. 카페인의 자극은 줄이고 향긋한 맛은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몸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이제 2위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입니다. 심지어 단백질이 많아서 좋아라고들 하시죠. 바로 햄과 소시지입니다. 2위. 햄과 소시지 단백질보다 더 무서운 보존제의 함정. 김치찌개에 햄 넣어 드시는 분 많으시죠? 또 아침 식사로 계란 프라이 옆에 소시지 하나 구워 드시면 든든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과 인산염입니다. 이 성분들은 햄의 색을 선명하게 만들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몸속에 들어가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위 점막이 약한 어르신에게는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아침마다 밥 먹기 귀찮다며 냉장고에서 햄을 꺼내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가공육의 지방과 첨가물이었습니다. 햄 대신 삶은 달걀, 닭가슴살, 두부를 활용해 보세요. 조금 번거롭지만 간단히 삶아두면 며칠간 반찬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맛은 담백하지만 몸은 훨씬 가볍습니다. 지금까지 6위부터 2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야채 주스, 가공빵, 컵라면, 캔커피, 햄. 하나같이 익숙한 음식들이었죠.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건 그래도 건강식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노년기의 건강을 가장 많이 해치는 음식입니다. 바로 튀김 반찬입니다. 1위. 튀김 반찬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독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 중 하나가 바로 튀김입니다. 고등어 튀김, 오징어 튀김, 고추 튀김, 감자전까지. 겉은 바삭하고 맛있지만 문제는 기름입니다. 튀김은 고온에서 조리되기 때문에 기름이 산화하면서 트랜스지방과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한 할아버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밥맛이 없을 때마다 고등어 튀김을 반찬으로 드셨답니다. 기름이 많으니 에너지도 생기고 맛도 좋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다리가 자주 붓고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관이 막히는 말초순환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튀김 반찬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시고 대신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 보세요. 기름 사용을 줄이면서도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이, 찜, 조림 형태로 바꾸면 지방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시죠? 도대체 뭘 먹어야 건강할까? 사실 해답은 간단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 그리고 적당한 양입니다. 우리 세대는 예전엔 인스턴트가 귀했죠. 하지만 요즘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그게 기본이 되어 버렸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더 피곤하고 수면도 얕아지고 소화도 더딥니다. 그 이유는 편리함 속에 숨어 있는 첨가물의 피로입니다. 조금만 바꿔보세요. 밥상에서 국물을 조금 덜고 단 음료를 줄이고 튀김 대신 구운 생선 한 점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금세 달라집니다. 며칠만 실천해도 속이 편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식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가능할까? 물론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게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컵라면 대신 미역국, 햄 대신 두부조림, 빵 대신 고구마 1개. 처음엔 밋밋해 보여도 일주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몸이 편안함을 기억하게 되는 순간 건강은 회복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음식들, 혹시 여러분 식탁에도 익숙한 이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줄여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6가지 음식 대신 먹으면 좋은 대체 음식 6가지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내일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중 노년기 건강을 조용히 해치는 음식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야채 주스, 가공빵, 컵라면, 캔커피, 햄, 튀김 반찬. 모두 익숙하고 심지어 괜찮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 음식들을 줄이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그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야채 주스를 대신할 음식 씹는 채소와 따뜻한 차. 주스로 마시기보다 씹는 야채로 바꾸세요. 오이, 당근, 브로콜리, 배추 잎처럼 부드럽고 수분 많은 채소를 하루 한 끼라도 챙겨 드십시오. 씹는 동작이 침 분비를 늘려 소화에 도움을 주고 혈당 상승을 완화해 줍니다. 또한 생야채가 부담스러우면 따뜻한 녹차나 보리차를 함께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순환이 좋아지고 식후 혈당도 안정됩니다. 주스를 한 잔 줄이고 물이나 차 한 잔을 늘리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가공빵 대신 현미밥과 고구마. 부드럽고 달콤한 빵은 입에는 좋지만 속에는 부담이 됩니다. 아침엔 따뜻한 현미밥 한 숟가락과 삶은 달걀만으로도 충분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또는 고구마 1개를 간단히 데워 드세요.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가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그래도 빵이 먹고 싶다 하신다면 통곡물빵이나 견과류빵을 선택하고 잼 대신 아보카도나 삶은 달걀을 곁들이면 훨씬 건강합니다. 셋째, 컵라면 대신 국수나 미역국. 컵라면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소면이나 메밀국수를 직접 끓여 드세요. 국물과는 싱겁게 하고 양파, 버섯, 애호박 같은 채소를 함께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또한 컵라면이 당길 때는 따뜻한 미역국이나 된장국을 대신해 보세요. 국물 음식 특유의 포만감이 있어 라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특히 미역은 혈관 청소에 도움을 주는 알긴산이 풍부합니다. 넷째, 캔커피 대신 둥글레차나 보리차. 커피의 쓴맛이 좋으시다면 둥글레차를 한번 끓여보세요. 고소하면서도 부드럽고 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또는 보리차를 시원하게 마시면 카페인 없이도 기분이 맑아집니다. 그래도 커피는 포기 못하겠다 하신다면 하루 한 잔만 블랙으로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분이 들어간 캔커피 대신 직접 내린 커피로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다섯째, 햄과 소시지 대신 삶은 달걀과 두부.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을 땐 두부만큼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기름 없이 구워서 간장 양념을 살짝 곁들이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또는 삶은 달걀 1개만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햄 대신 닭가슴살을 삶아 두었다가 냉장 보관해 두면
간편하게 꺼내 드시기 좋습니다. 식감은 담백하지만 소화가 잘 되고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여섯째, 튀김 반찬 대신 에어프라이어 구이와 찜 요리. 튀김이 먹고 싶을 땐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 보세요. 기름 없이도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감자튀김 대신 고구마를 구워 보시거나 생선을 구워도 좋습니다. 또는 버섯찜, 두부조림처럼 간단한 찜 요리를 활용해 보면 기름 없이도 맛있고 속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고 피로감이 덜하며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식사 속도가 빠르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니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노년 건강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또한 하루 두 끼라도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을 기억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위와 간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합니다. 잠시 후엔 실천을 돕기 위한 작은 생활 루틴 3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음식보다 더 중요한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밤새 굳어있던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소화기관이 깨어납니다. 둘째, 식사 전 5분간 천천히 걷기.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되고 위가 음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셋째,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속이 편안해지고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이 3가지는 특별한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하면 혈압과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식처럼 보이는 음식일수록 성분표를 꼭 확인하기. 인공첨가물이 많은 음식은 주 12회 이하로 제한하기. 자연식, 생식 최소한의 조리법으로 바꾸기. 맛보다 내 몸의 반응을 살피기.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먹은 대로 반응하고 쌓인 대로 드러납니다. 지금의 식습관이 내 1년 뒤 건강을 만드는 셈이죠. 혹시 요즘 들어 피로가 쉽게 쌓이고 소화가 잘 안되거나 혈압이나 혈당이 오르는 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한 음식들 중 일부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음식을 조금만 바꿔도 몸이 빠르게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되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변화를 주길 바랍니다. 컵라면을 대신에 따뜻한 국수를, 캔커피를 대신에 보리차를, 튀김 반찬 대신 구운 생선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건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비싼 영양제를 먹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몸을 아끼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은 음식들 중 어떤 걸 가장 자주 드시나요? 혹은 건강을 위해 바꾸고 싶은 식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가요.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 피해야 할 조합 음식 5가지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